민주당이 사실상 지난주에 뭐 폭탄이 떨어졌죠. 네. 표결 사태, 뭐 아까 이제 가결 같은 북일이라고 했는데 뭐 예상을 누구도 못했던 그런 그 결과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공 교수님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 사람이 자기 마음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여지 없이 무조건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뭐 꽤 많은 의원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마음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결정을 했을 텐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온 거죠. 그런 만큼 이제 속이 다들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대승적으로 대표가 결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뭔가 대표한테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선택한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분들도 있겠고, 또 아무도 뭐 가결에 쓰지 않고 다 부결을 하면 또 이제 그것이 잘못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서 부결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남겨야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계산들을 가지고서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상당히 사람들을 이제 놀라게 만든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 내의 어수선한 상황, 이렇게 하나로 생각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교수님 생각하고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공감하고요. 요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민주당이 늪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약간 좀 현학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민주당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친명과 비명 간의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친명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 보복에 맞서서 지켜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비명의 시각은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될 사법 리스크다. 이게 방탄 이미지, 방탄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거든요. 근데 이걸 뭐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모여져서 이탈표가 지금 최소한 31표, 맥시멈 38표 보는데 그게 모여졌다고 봅니다. 비명계가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 내부에 이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제 관계를 두고서 대선의 연장전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기는 끝났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역대급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마음 정리를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선이 반복되는 것처럼 진행됐는데 민주당 내부로 보면 마치 당내 경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일한 사안을 두고서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잠정적 확률에 불과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가능한 대로 최대로 크게 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또 굉장히 작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 다툼이 나타나는 이유가 하필 지금 총선을 1년 남겨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고 새로 세팅이 된 상태라면 당 내의 지도부와 당원들의 이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텐데 지금 의회 의원들 중에는 이제 지난 총선 때 당선된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새롭게 유입된 당원들이나 그렇게 해서 77%의 또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결이 안 맞는 이런 부조화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해석이 단일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경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역사가라는 단어 너무 긴데 사실 민주당이 어떤 위기 속 검찰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자비하다고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지금 민주당이 뭐 옛날에 자주 쓰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단일 대우가 지금 흐트러진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별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당내 경선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단일 대우가 형성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 경선 과정에서 이미 유죄 심증을 굳혀버린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털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도 동시에 한쪽에서는 계속 이제
보수 유권자들과 다르게 진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의리 또는 동료를 배신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그것과 모순되는 행태가 자꾸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뭐 서로 이제 심하게 비방하는 그런 이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총선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총선을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라는 건 근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의석수도 엄청 네, 이제 커져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서 기존의 정당의 생리상, 당의 헤게모니 싸움, 늘 주류와 비주류 간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아주 뭐 메가톤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른 겁니다. 특히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것은 뭐 검찰 독재의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것에 앞서서 먼저 결단을 해줘야 할 사안이다. 당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놓고 이런 판단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는 기본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 좀 뭐냐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은 이제 약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좀 피해를 감수해달라, 희생해달라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것을 희생이나 헌신, 당을 위한 대의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사실상 유죄 심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도 이재명 대표와 지지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그래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럴 것도 아니라면 내가 굳이 누구를 위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굳이 희생하느냐. 그럴 때 희생은 사실상 나 혼자 독박 쓰는 것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강대강으로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당대표로 선출될 때의 그 높은 지지율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흔들리는 것은 의회 내에서의 흔들림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당원들 전체에서 흔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네. 일단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변화가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자진 사퇴 또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시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면 돌파해서 만약 총선에서 참패하게 되면 민주당도 지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실패했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패했고 이번 세 번째 실패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그분의 성향상 아마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대로 극복하고 뚫고 나가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원체 지지층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통령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해서라도 지금쯤 한번 결단을 필요해서 내려놓고 사법적 판단을 묻고 거기서 살아남게 되면 당연히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넘어가서요. 이제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뭐 검찰이 네. 하겠죠 영장 재청구.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뭐 거의 한다고 봐야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이번에 뭐 성남 FC 그리고 위례 대장동인데 앞으로 남은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 예. 있고 뭐 백현동 정자도 뭐 이런 개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표결 사태를 보면서 사실상 처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결 같은 부결이라고 했는데 다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설사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이 되더라도 방탄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그냥 검찰이 자기들 잘 보이겠다 이게 아니라 향후에 법정에서 법리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혐의가 뭐 배임, 뭐 제3자 뇌물수수죄 이건 법정에서 아마 유무죄를 다퉈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국민들의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좀 등에 업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또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방식과 방향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또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죠. 청구한다 그런 거고. 검찰로서는 전혀 이제 손해 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힘 하나 안 들이고 싸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이 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연 전술을 써도 검찰로서는 불리한 싸움이 아니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결국 이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담론의 전환을 꾀할 수가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국민의힘이 동조해 줄 수는 없고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더 많은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해석 능력이 충분하냐, 아직은 계속해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이건 개인 뭐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고 그에 맞서서 하나가 되어서 뭔가 뭐 투쟁하는 것이 민주적 대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온전히 해석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결국 이번에 첫 번째 표결에서 뭐 기권이나 찬성을 해서 이제 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한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너 죽어라라는 메시지로 읽으면 뭐 강대강으로 싸우게 될 테고,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현명하게 메시지를 잘 읽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나름의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게 이제 싸움의 기술 차원에서 보면 결국 그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분리해서 조금 쪼개는 것이 또한 이제 당권파 입장에서는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의 영장 재청구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재청구까지는 그런다 치더라도 이제 뭐 이게 정치적인 뭐 유불리 득실을 떠나서 개인한테 영장 쪼개기라는 것은 네. 사실은 반인권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쪼개기 영장 청구라고 이렇게 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대단한 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인 네. 것입니다. 대개 보면 병합해서 그렇죠. 범죄를 혐의를 봐서 이제 종합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계속 흠집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 검찰의 어떤 행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행태도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집요하고, 또 이번 영장 내용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시정농단이다, 또 뭐 내로남불이다, 뭐 아시탑 이런 용어들은 실은 영장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합니다. 이거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인신을 구속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판단하게끔만 하면 되는데, 진짜 뭐 어떤 구형할 때 쓰는 용어 그런 것들을 미뤄보면 검찰이 어떤 정치적 탄압, 정적 죽이기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끔 그런 수사를 해왔거든요. 네. 엄밀히 얘기해서 만약 가정이라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과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똑같은 행태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견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좀 깝깝한 것이 네. 그러니까 검찰이 예전부터 숨은 정치적 행위자였지만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정치적 행위자가 돼서 지금 뭐 전면에 나서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검찰을 통제할 힘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분노에 마땅하고 검찰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통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검찰 개혁하겠다고 떠들어 놓고서 뭐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총장으로 앉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건 또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검찰이 잘못했다고 믿더라도 선뜻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